김춘복 씨가 공장 문을 나설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네요. 손목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춘복아, 오늘도 수고했어. 동료가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춘복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0해째 같은 공장, 같은 기계 앞에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기름때가 스며들어 있었고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지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춘복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아내 미정 씨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결혼한 지 35년. 미정 씨는 늘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미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 나왔어요. 춘복 씨는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약 타왔고요. 미정 씨가 밥 공기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춘복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또 어지러웠어? 조금요. 괜찮아요. 미정 씨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창백한 피부에 깊게 패인 주름. 춘복 씨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던 미정 씨가 쓰러진 것은요. 쿵 하는 소리에 춘복 씨가 뛰어나갔을 때 미정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여보, 여보. 춘복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수술이 시급해요. 춘복 씨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비가 6천만 원.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복 씨는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은행, 사채, 친척들. 발품을 팔수록 빚은 늘어났어요.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 전액을 털어넣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지요. 수술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춘복 씨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빨간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전이가 너무 심해서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미정 씨.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춘복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미정 씨가 눈을 떴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춘복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큰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든. 됐다. 춘복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춘복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고마웠어요. 정말로. 미정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춘복 씨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이 왔지만 춘복 씨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빚 때문에 서로 불편해진 사이였습니다. 아빠, 저희 집에 오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복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사무제가 끝나고 모두 떠났습니다. 춘복 씨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복 씨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걸었던 길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지요. 고시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월 25만 원이라는 간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춘복 씨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요. 고시원 방은 2평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춘복 씨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잔액 18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춘복 씨는 인력시장으로 향했어요. 공사장 일용직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줄은 이미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아저씨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현장 반장이 춘복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68이면 힘든 일은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40년 일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다치면 우리만 골치 아파요. 춘복 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겨우 청소일을 구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어요. 하루 6만 원.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사 잔해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해요. 20대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춘복 씨는 묵묵히 시멘트 포대를 날랐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젊은 인부들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춘복 씨는 물만 마셨습니다. 아저씨는 밥 안 먹어요? 옆에 있던 인부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춘복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실은 도시락 쌀 돈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 언제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야. 안 내면 나가야 해. 춘복 씨는 벽에 기댔습니다. 일당으로는 월세도 감당이 안 됐어요. 끼니를 걸으며 버텼지만 한계였습니다. 결국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짐이라곤 옷 몇 벌이 든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춘복 씨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자신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서울역 지하도 골판지를 깔고 누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춘복 씨는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처음이야? 옆에 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에 때가 껴 있었어요. 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금방 적응돼.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춘복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지하도로 스며들었어요. 춘복 씨는 얇은 점퍼 하나로 버텼습니다. 손가락이 곱아서 펴지지 않았어요.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영무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춘복 씨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습니다.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거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노숙자 행색 때문에 더욱 깊이 당했습니다. 저리가 냄새나잖아. 한 현장 관리자가
춘복 씨를 밀쳤습니다. 춘복 씨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긴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국밥 한 그릇이 하루 한 끼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아저씨, 가족은 없어요? 급식소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춘복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춘복 씨는 난간에 기댔어요.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정 씨와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웃고 있는 두 사람. 춘복 씨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춘복 씨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아저씨,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춘복 씨는 뒤를 돌아봤어요. 젊은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거기서 내려오세요. 남자가 춘복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춘복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남자가 춘복 씨를 난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같이 가요. 따뜻한 데 가서 얘기해요. 춘복 씨는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춘복 씨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요. 새벽 공사장의 철골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춘복 씨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저씨. 누군가의 외침이 멀게 들렸습니다. 춘복 씨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신이 드셨네요. 젊은 남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다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왜, 여기, 공사장에서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명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춘복 씨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준 명함이 있었어요. 도윤국밥 이도윤 대표,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예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춘복 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해결했어요. 걱정 마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춘복 씨는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사흘 후 춘복 씨는 퇴원했습니다. 도윤이 데리러 왔어요. 아저씨, 저희 가게에서 일해 보실래요? 네. 국밥집이에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인데 숙식 제공합니다. 춘복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해요. 같이 가시죠. 도윤의 국밥집은 종로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지하였어요. 간판도 작고 소박했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기가 주방이고요. 저쪽이 홀입니다. 도윤이 안내했습니다. 주방은 좁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주방장 정 씨예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춘복 씨,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춘복 씨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첫 일주일은 설거지와 청소만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괜찮았어요. 따뜻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춘복 씨, 된장 좀 풀어주실래요? 어느 날 정 주방장이 부탁했습니다. 춘복 씨는 된장을 뜨개에 넣고 천천히 풀었어요. 미정이가 이렇게 했었지. 아내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된장이 고루 풀리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어머, 솜씨가 있으시네요. 정 주방장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된장국 한번 끓여보실래요? 춘복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 주방장의 격려에 용기를 냈어요. 물을 썰고 두부를 넣고 파를 올렸습니다. 미정 씨가 하던 그대로였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맛 좀 볼게요. 도윤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떴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정 주방장도 맛을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어떻게... 춘복 씨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아내가 하던 대로 했어요. 그날부터 춘복 씨는 된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정성껏 국을 끓였어요. 오늘 된장국 뭔가 다른데?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끓이셨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맛이야. 눈물 나네. 손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춘복 씨는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내 된장국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춘복 씨를 불렀어요. 아저씨, 가족 연락은 안 하세요? 춘복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하실 텐데요. 제가 짐이 될 뿐이에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돌아가셨죠. 춘복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후회해요. 왜 더 찾아보지 않았을까? 왜 더 붙잡지 않았을까? 도윤이 춘복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그러지 마세요. 가족도 아저씨도요. 춘복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따뜻했어요. 아들의 손처럼. 그날 밤 춘복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작은 방이었지만 포근했습니다. 이불도 깨끗했어요. 배도 부르고 몸도 따뜻했습니다. 미정아,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주방에 나가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된장을 푸는 손길에 간절함이 담겼어요.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춘복 씨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을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희망이 계속될 수 있을까? 다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아저씨, 된장국 10개 더요. 정오가 되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춘복 씨는 땀을 흘리며 냄비를 저었어요. 손님들이 된장국을 찾기 시작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춘복 씨, 잠깐만요. 도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건물주가 왔어요. 월세 올려달래요. 얼마나요? 2배요. 안 그러면 나가래요. 정 주방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친 거 아냐? 갑자기 왜? 우리 가게가 잘 된다고 소문났나 봐요. 춘복 씨는 끓고 있는 된장국을 바라봤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시련이었어요. 그때 한 손님이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된장국 누가 끓이시는 거예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끓였는데요. 춘복 씨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춘복 씨의 손을 잡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40년 만에 그 맛을 다시 먹어봅니다. 춘복 씨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후 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춘복 씨, 이제 정식으로 주방에서 일하시죠. 공동운영자로요. 네, 제가요? 아저씨 된장국 때문에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 주방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춘복 씨 없으면 이제 안 돼요. 춘복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노숙자에서 가게 공동운영자라니. 하지만 월세는 어떻게 같이 해결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도윤의 말에 춘복 씨는 울컥했습니다. 가족.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어요. 다음 날 건물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거만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도윤이 부탁했지만 건물주는 코웃음 쳤어요. 장사 잘 되는 거 다 알아. 2배 못 내면 나가. 그건 너무하잖아요. 정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어. 불만이면 나가든지. 그때 춘복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사장님, 된장국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뭐? 그냥 한 그릇만요. 공짜입니다. 건물주는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춘복 씨는 정성껏 된장국을 떠왔어요. 건물주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건물주는 말없이 국을 마셨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대신 매일 이 된장국 먹으러 올 거야. 건물주가 나간 후 모두가 춘복 씨를 바라봤어요. 뭘 넣으신 거예요? 도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마음을 넣었어요. 춘복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종로 뒷골목의 기적의 된장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춘복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끓여준 된장국이에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복 씨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것이었어요. 아빠, 어느 날 저녁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딸이 서 있었어요. 방송 봤어요. 아빠가 거기 계실 줄은.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연락도 안 하고 왜 혼자 그런 고생을 하셨어요? 왜?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춘복 씨도 참을 수 없었어요. 짐이 되기 싫었어. 너희한테. 아빠가 짐이에요? 아빠가? 딸이 춘복 씨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가족은 서로 기대는 거라고. 춘복 씨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정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혼자 견디지 말아요. 그날 밤 춘복 씨는 도윤과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짜 가족 찾으셨네요. 도윤 씨도 내 가족이에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들이네요? 그래, 아들이지. 두 사람은 웃으며 가게 문을 닫았어요. 춘복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정아,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주방에는 내일 끓일 된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춘복 씨는 된장 항아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엇에게 하는 감사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춘복 씨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어요.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춘복 씨는 가게 문을 열고 거리를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보도블록에 떨어져 동그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봄비 속에서 방황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지역 신문에 춘복 씨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끓여낸 된장국. 기자는 춘복 씨를 종로의 따뜻한 손이라고 불렀어요. 방송 출연 제의도 여러 곳에서 들어왔지만 춘복 씨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매일 된장국을 끓이는 것이 좋았어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춘복 씨는 항상 하는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꺼내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정 씨, 당신이 가르쳐준 된장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춘복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 주방장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춘복 씨는 감사히 받아들었어요. 커피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춘복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 그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 기적 같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얼굴들이 많았어요. 매일 오는 할머니, 점심시간마다 찾는 직장인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오는 젊은 부부. 할아버지, 오늘도 그 맛 기대할게요. 한 청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춘복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된장을 푸는 손길은 이제 리듬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기도하듯이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춘복 씨는 평온을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자, 손녀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춘복 씨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된장국 먹으러 왔어. 손녀가 제잘거렸습니다. 춘복 씨는 특별히 더 정성을 들여 국을 떴어요. 맛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춘복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구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역할이구나. 저녁 무렵 도윤과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춘복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요. 하지만 말을 멈추고 도윤을 봤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춘복 씨는 오래간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미정 씨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였습니다. 미정 씨,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항상 웃으며 된장국을 끓였는지.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비록 당신은 곁에 없지만 당신의 손맛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춘복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함께요. 매주 쓰는 편지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된장을 풀고 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을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소중했어요. 춘복 씨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다시 꽃을 피우듯 자신도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늦은 봄이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춘복 씨는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나 다시 살아간다. 당신이 남긴 따뜻함을 품고 다시 살아간다. 창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복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는 계속 된장국을 끓일 것입니다. 그것이 김춘복이 찾은 노년의 봄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늦지만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가게 주방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그것은 춘복 씨의 약속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봄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종로 뒷골목 작은 국밥집에서는 오늘도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희망의 냄새였습니다.